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 입양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입양 취소 또는 입양아 교체 발언을 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논란 여전합니다. 현재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의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예, 김미애 의원님도 입양모시죠? 네네. 네. 제가 80일쯤 제 딸을 입양해서 지금 올해 예.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근데 의원님께서요, 입양 아동이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 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네. 그만큼 많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 발언 관련해서요. 예. 네. 먼저 대통령께서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 일환으로 예.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있어서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 학대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구태여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을 하실 이유가 없고 이것이 아동 학대 방지 대책으로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아동학대가 3만여 건이 되는데요. 예. 그중에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 친부모 비율이 72.3%, 계부모가 3%, 입양부모 비율은 0.3%입니다. 예. 여기에는 민법상 입양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 같은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따지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예. 최근에도 친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아동학대 근절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내셔야 하는데 여기서 입양 대책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입양이 완벽하지 않고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따로 논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입양 역시도 입양 정책의 기본은 아동 복리, 아동 이익 최우선입니다. 예. 아이도 존엄한 인격체죠. 입양을 논할 때는 모든 초점이 입양 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어디에서도 아동에 대한 인간 존엄성,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입양 부모 입장에서만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 취소나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기에도 그러면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이를 위하는 게 있어야죠. 철저히 어른 중심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아이는 36개월까지 애착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른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위탁 갔다가 또 바꾸고 저기 가고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인간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발언이라고 여깁니다. 예. 게다가 많은 입양 대기 아동들에게 그 무슨 끔찍한 상처입니까? 또 입양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까? 물론 우리 아이가 그렇진 않겠죠. 이제 11살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언이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갈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가장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함부로 취급했다는데 분노합니다. 예. 자, 그 발언 이후에 청와대 이제 강민석 대변인이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입양 취소, 아예 바꾼다의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거기에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의 진위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진위를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실현을 했다고 사과하시는 게 맞죠. 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생 부모로부터 이별한 아기들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게 사실은 사전 위탁 보호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실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법적 근거가 있어서 네.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예. 임의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언이 이제 이 사전 위탁 보호제를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전혀요. 사전 위탁 보호제 역시 쉽게 설명한다고 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거나 바꾸는 제도로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아동복지법이나 입양특례법 기본 정신은 철저히 아동복리 최우선입니다. 예. 사전위탁 보호제의 취지도 입양허가 신청 후에 가정법원에 허가가 있기까지 평균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원량이 적을 때 부모를 만나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추후 입양 허가가 나더라도 그 부모와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분리 불안 등이 줄어서 아이에게 좋기 때문이고 또 그 과정에서 예비 입양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 부모를 걸러내는 제도로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예. 결코 사전 위탁 보호제가 문 대통령 말씀처럼 아이를 고르는 수단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정부가 어제 이 사전 위탁 보호제를 이제 제도화하겠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이걸 포함해서 복지부의 아동학 대응체계 강화 방안 이게 살펴보셨죠?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아동 입양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당장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도 아닙니다. 입양 절차 전반 중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도 차분히 아동복리 최우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입양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예. 여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왜 입양 문제는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나라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뭐 네네. 해외 선진국들요, 뭐 프랑스라든지. 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제도화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쪽 그 제도화된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입양 전 위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입양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아이를 위한 어떤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철저히 아동이익 최우선 방향으로 해야 되고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부모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거나 네. 취소하는 방향으로는 결코 도입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방지책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예. 느닷없이 입양 문제는 왜 나옵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예컨대 5월 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예. 이 전후로 순수하게 아동복리 최우선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됩니다. 예. 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입양 전 위탁이라는 게 아동 학대 방지 차원에서는 뭐랄까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 80% 가까이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거는 뭘 그 전에 부모가 아이 낳기 전에 생후 일정 기간은 뭘 해야 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80배나요. 예, 네.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 본질이 아니다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아동 인권 단체 그리고 미혼모 한부모 단체가 또 전국 입양가족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김의원님처럼 또 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제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이런 생각이신 것이죠? 저는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입양 대기 아동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동들이 좋은 입양 부모를 만나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신 발언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발언 이전에요. 지난 1월 4일 날 예.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한 아동 학대 방지책으로 70% 이상 입양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입양 가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는데 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대통령은 12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더 충격적인 입양 취소 교환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모든 정책 마련에 앞서서 당사자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은 지금까지 입양 반대 목소리만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발언이 나오게 되었다고 여기고요. 예. 진정으로 아동 복리를 위한 국내 입양 활성화를 바라신다면 입양 가족 목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동 학대 방지책과 입양을 연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 아동 학대, 이 근절을 위한 대책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학대 아동 중에 20% 정도가 7세 이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아동 학대로 사망합니다. 예. 가장 사회적 약자가 아이죠. 게다가 가해자가 아이를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많다는 게 끔찍합니다. 예. 저는 따라서 먼저 아이에게 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초등 대응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신속히 개입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사실 뭐 정부가 또 급히 마련한 여러 가지 뭐 개선책이 있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대책들, 뭐 제도, 뭐 법규는 많이 있는데 사실 네네. 이거를 현실화할 만한 네. 현장의 뭐 인력 이게 네네. 부족하다는 그 지적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정말 제대로 보신 게 맞고요. 지금도 지자체에 학대 전담 공무원을 새로 만들었죠. 경찰에 학대 예방 경찰관이 있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어도 아직 정해 배치되지도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작년에 몇 시간 교육받고 이들이 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예, 예. 도대체 전문성은 없을 겁니다. 전문성이 있으려면 현장 경험이 중요한데 오히려 현장 경험으로 따지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더 전문성이 있죠. 지금까지 사례 관리를 예. 수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학대 전담 공무원을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이들이 현장 출동할 때 경찰이나 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 출동의 원칙을 하는데 아동 학대가 낮에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예.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항상 스탠바이에 있다가 심야에 새벽에 같이 네. 출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새로운 걸 저는 만들기보다 있는 제도를 좀 제대로 충실히 네. 있는 제도를 충실히 활용해야지 거기에서 전문성이 키워지는데 예. 그런 기회를 갖기보다는 새로운 걸 만듭니다. 네. 이번에 또 전문성이 없다는 방증이 뭐냐면 지자체,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학교 등 참여로 시군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학대 판단의 기관 간 협업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걸 또 사례회의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전담 공무원, 전담 경찰, 아보전은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는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저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이라도 이제 그만 좀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 경험을 줘서 제대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